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코린이 탈출하기 맡은 고유림이고요. 한 주간의 코인 이슈들 어떤 소식이 있었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된 이슈부터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기 대선 6월 3일이 다가오면서 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KDA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에서 9가지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에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고 시각을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5개 원화 거래소가 무려 1,825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에 있어서 이 9개의 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정책 제안 등을 통해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대선 후에 즉시 바로 토큰 증권 관련 법부터 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큰 증권과 관련된 개정안 처리는요. 지난해 4월 10일 이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당과 야당 모두 조속한 처리를 공약했는데요. 양당 간의 이견이나 쟁점도 없던 사안입니다. 그만큼 여야가 모두 합의를 이룬 지점인데요.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정부와 현장 업계가 당장 시행할 준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기술인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은 2030년 국내 GDP의 14.5%인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 이에 흐름에 발맞춰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토큰 증권과 관련된 법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조금은 더 가속화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시간과 과정의 감축을 통한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요. 이 법이 발효가 된다면 앞으로 경제 활력도 더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선 의원 그리고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각각 토큰 증권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월 3일이 넘어서 토큰 증권과 관련된 이 법안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바로 가상자산 정책은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은 투자자 보호라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방향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황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내지 허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 이유는 유럽연합의 암호 자산법 전문 제1조와 같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고도화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한 덕분입니다. 금융연구원 역시도 2022년 6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 5개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을 제안한 점 등을 감안을 해서요.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앞으로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과 가상자산 시장 모두 조금은 더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의 경쟁력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 번째 과제안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세 번째는 2단계 가상자산법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단계로 구분해서 정말 신속하게 입법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 의견에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틸리티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 체계 마련하고요. 평가업, 공시업, 자문업 등 연관 업종, 그리고 사업자 영업행위 관리 감독,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 책임 전환, 그리고 통합시세와 공시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도 육성할 수 있고 산업 진흥도 가능하고요. 가상자산 활용성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2단계 가상자산법의 시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면요. 첫 번째로 법안 내용은 국제금융기구의 권고안에 의해서 자본시장법 관련된 조항을 채택해야 되고요. 입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이 IMF와 금융안정위원회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암호자산에 있어서 고위급 권고안, 이 같은 해 11월에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발표한 세부 권고안 등이 있는데요. 이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흐름에 발맞춰서 권고안들에 맞춘 이 법안들을 조속하게 발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사실 시행 중이죠. 이 1단계 가상자산법 규정들도 대부분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들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도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서 입법하면 될 것이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법이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 분야를 선입법하는 1.5단계법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육성과 그 다음에 시장 육성과 산업 진흥을 나중에 후 입법하는 2.0단계법으로 구분해서 입법하는 법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1단계가 진행 중인데 바로 2단계로 뛰어넘기보다는 1.5단계라는 중간 단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로 가는 거를 두 가지 단계로 더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법안이 발효가 될 것이다라는 지점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2단계 가상자산법 중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 분야는 이미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점도 조금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시장에 관심 가장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인데요. 2단계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단계 법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된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 의견 나항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고 있는 현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산 성격인 유틸리티 토큰과 달리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화폐와 통화적인 성격이 더 강한 토큰인데요. 미국 상하원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올해 8월까지 상하원 통합 스테이블 코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서는 각각 다른 스테이블 코인법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이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의 다른 별도의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논의 시작 후에 지난해 6월 시행까지 6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질적인 자산 성격의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화폐 통화 성격의 스테이블 코인을 좀 분리해서 두 단계의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과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바로 자본시장법 조속 개정, 비트코인 등 가상현물 ETF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말 수많은 코인에 대한 ETF들이 승인되고 또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ETF에 있어서 코인 ETF에 있어서 좀 유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0년 7월 독일 금융당국의 발행 승인을 시작으로 캐나다, 브라질,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등 정말 수많은 국가들에서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에서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도 이더리움 등으로 확대가 점점 되고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코인 ETF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도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점과 그리고 글로벌 대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을 허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 투자자들도 복잡한 절차 없이 안전하게 주식 계좌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해당 상품의 순자산 규모가 금 ETF를 추월하는 등 규모가 어마무시해지면서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세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전문자산 운용사들에게 가상자산 ETF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이 대선이 진행되고 나서 어떻게 조속히 처리가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은행,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가상자산 위험도 공시 전제로 가상자산 투자와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무총리실이 2017년 12월 발표한 가상통화 정부 종합대책을 근거로 아직까지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와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은행의 이런 접근성이 좀 우려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 가상자산 위험도 공시를 조건으로만 한다면 은행들에게 이미 구축된 자금 세탁과 이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인프라 그리고 업무 노하우를 감안해서 가상자산 관리업을 진출할 수 있고 오히려 은행들의 투자와 보유도 허용해야 한다고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요, 은행들의 관리감독 기준을 제정을 하고 또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국내법에 반영을 하고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좀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요 기준 같은 경우에 체크해 보면요. 가상자산에 관련된 활동의 세부 사항과 분류 조건의 평가 기준인 정성적 정보, 그리고 가상자산 위험도 관련 자본과 유동성 요건의 데이터인 뭐 금액, 위험, 가중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 갖추고 있다면 은행들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은행도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좀 주된 과제로 앞으로 두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관련해서는 지난 방송에서도 이에 대한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1거래소 1은행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민의힘과 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은행은 1거래소 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요. 은행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러한 지정제가 시스템 안정성 리스크, 소비자 선택권 제한, 그리고 법인 계좌 발급 제한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거래소에서 한 개 은행 담당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허용하면서 이 상황이 바뀐 점과 거래소들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하우도 2022년 이후 충분히 축적된 점을 감안을 해서 이런 흐름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 나온 바가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왜 하고 있는지도 살짝씩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과제가 남았는데요. 여덟 번째 과제는 벤처기업 육성법 개정을 해야 되고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2018년부터 벤처기업 지정 대상 업종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0월 개정한 벤처기업 육성특법 특별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도 예를 들어서 카지노, 도박장과 같은 사행시설업, 룸살롱과 같은 주점업, 그리고 디스코텍과 같은 무도장업과 함께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KDA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부에요. 2021년 3월 특정 금융정보법에 시행을 했고 2024년 7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해당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을 사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육성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과제로 살펴보자면 마지막 과제 가상자산 용어 암호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에 의한 이 가상자산 용어 표기는요, 2018년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서요, 산업분류표와 벤처기업 육성특별법 시행령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이라고 불렸고요. 이후에는 202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그리고 가상 자산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국민의힘은 가상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어휘의 혼돈성을 막기 위해서 좀 어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암호 자산이라고 쓴다거나 디지털 자산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KDA가 9가지 과제안, 권고안이죠. 이렇게 정책이 발효됐을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그 부분들이 앞으로 대선이 이후에 이 법제도 관련 공약들에 포함이 될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법안들이 채택이 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얼마나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지도 주목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헤드라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거래소 1은행 폐기를 하는 거 주장하고 있고요. 또 현물 ETF도 연내 허용하는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디지털 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은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로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에 7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거래소 1은행제 체제 폐기, 그리고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 증권, 이 STO죠.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그리고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 마련, 그리고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도 하고 앞으로 또 발전에 있어서 힘을 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상자산에 있어서 좀 다양한 거래소를 접근할 수 있는 상식적인 시대 열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 거래 올해 2분기부터 열고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 참여하도록 좀 촉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희망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든 다른 당들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들이 진행될지 체크하시면서 대선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뭐 국민의힘이든 KDA든 공통적으로 나온 게 바로 1거래소, 1은행제 폐지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속내는 어떨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업계 경쟁 촉진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1거래소, 1은행제를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업체들이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체들의 주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이 폐지에 대해서 원화마켓 거래소가 대다수 반대하거나 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폐기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갈라서고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제외한 원화 거래소들은 주로 업비트의 독점 심화 등을 이유로 일거래소 1은행제 폐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KB국민은행과 제휴로 겨우 법인 시장에서 업비트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최근에 점하게 됐는데요. 해당 제도가 폐기가 된다면 이렇게 국민의 힘으로 은행을 옮긴 거에 있어서 효력이 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인 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시중 은행들은 앞다퉈서 업비트와 제휴를 맺으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물밑 접촉 중이고 다른 대형 시중 은행들도 업비트와 제휴에 관심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업비트의 이 독과점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원, 코비, 고팍스 등 해당 제도의 폐기를 크게 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업비트의 독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연결된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요. 시중 은행과 추가 제휴를 원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이 은행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접근성이 많았던 다른 은행과들도 접촉을 하면 코인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해당 정책의 폐기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입장 살펴보면요. 당장은 직접 관련성이 없긴 하지만 은행들이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원화 실명계좌 발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화거래소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의 선택권과 시장 파일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거래소 1은행제가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확연하게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든 KDA든 이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업비트의 독점이 더 나날이 커지게 될지 아니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거래소들의 기회가 될지는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정책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어서는 코인 현황도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 3,60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비축 호재가 있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1억 3,700만 원대 가까이까지 갔다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하면서 투심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1% 넘게 또는 1%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코인 마켓캡에서도 1.35%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훈풍으로 이더리움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소폭 올라줬습니다. 뭐 알트코인 안에서도 리플도 연일 강세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처음으로 입법이 됐다는 거에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다른 주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시장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안들, 비축 호재가 작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호황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미국 이슈들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점은 1월 20일에서 4월 28일까지의 그동안 하락폭인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뭐 소폭 반등해 주기도 했고 많이 올라와 줬지만 그동안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정말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상자산 시총이 720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집권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낙폭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띄운 민코인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의 하락을 계속 주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월 20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조 5,3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취임 100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3조 287억 달러로 14.2%가량 증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는 기대감과 함께 미친 듯이 올라주다가 현재는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뭐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을 또 발행을 하고 가상자산 대통령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과는 정말 반대 행보 보여주고 있는 점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지점들 소식들 나오면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밈코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요 사진 속에 보이는 괴상한 동물 생명체들 사실 저는 처음 보는데 요즘 MZ 세대들 안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크게 유행하는 밈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참 어려운데 트랄라레오 트랄랄라라고 하는 밈코인인데요. 이 밈코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밈코인과는 다른 행보로 최근에 17,000%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 밈의 이름은 이탈리안 브레인 롯이라고 하는 밈인데요. 이러한 밈들이 정말 단순하게 SNS에서 웃기려고 나왔다가 이제는 투기성으로도 번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밈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올해 3월부터 유행이라고 하네요. 이탈리안 브레인 롯을 다룬 대표 틱톡 콘텐츠에서 나온 건데 무려 조회수가 2천만 회를 돌파했고 그러면서 이 캐릭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뭐 밈도 있고요. 최근에 유행했던 칠가이 밈도 있고요. 이런 밈들이 코인으로 상장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런 밈 같은 경우에는 투기에 가깝게 변동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 손실 보기도 쉬운 만큼 투자 판단에는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에 관련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해 봤고요. 또 코인의 현황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 흐름 어떤지 잊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또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재미로 좀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를 강타했던 코인 이슈들 하나씩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코인 이슈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